안녕하세요. 대단히 입시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 선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스펙에 맞춰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 중에 고르면 되는 걸까요? 대학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입시 컨설턴트한테 맡기고 그들이 골라온 학교들의 원서를 써내고 그중 합격한 학교가 있다면 그저 골라서 입학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는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저마다의 꿈과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서 대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그러한 나의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한 목적에 가장 잘 맞는 대학을 찾는 일은 학생 자신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학 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정 대학이 나에게 맞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질문에 가장 가까운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대학의 입학 사정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 사정관들에게 질문을 하기보다는요, 면접 시 받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대학 입시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대학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고객인 것이죠. 여러분 같은 우수한 인재들이 없으면 대학은 결코 발전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내는 학비와 기부금이 없다면 학교는 운영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문대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보다 월등히 많은 지원자 수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록 을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들이 반드시 유치하고 싶은 고객이고요. 연간 최대 10만 불 가까이 그 학비를 내는 고객으로서 대학 입학 담당관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권리인 것이죠. 이러한 당연한 권리는 지원 희망 학생으로서 전혀 당돌한 것이 아니고요. 질문에 따라서는 우리 대학에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입학 사정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메일이나 학교 이름으로 개설된 소셜미디어 계정, 입학 담당관과의 전화 통화 등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대학 입학 박람회 또는 인터뷰 시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질문을 해야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어 서비스 오피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수가 있겠죠. 이미 지난 방송에서 커리어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취업이겠죠. 따라서 학교의 커리어 서비스에 관한 직접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커리어 오피스에 근무하는 카운슬러 대 학생의 비율이라든가 커리어 서비스를 4학년만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1, 2학년 같은 저학년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연간 캠퍼스 내 면접 횟수나 캠퍼스 내 취업 박람회 횟수 또는 졸업 후 6개월 내 취업된 학생 비율 등은요, 학생이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이고, 만약 입학 담당관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모호한 대답을 한다면요, 다른 대학을 찾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인턴십 및 코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체 학생의 몇 %가 인턴십을 하는지, 어떤 종류의 인턴십을 하는지 같은 질문이겠죠. 많은 대학 졸업생들은 인턴십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인턴십을 찾고 구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학생 자신의 책임입니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이러한 과정을 다른 대학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체험학습 기회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다루었지만 뎁슨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최소 한 번 이상 인턴십을 마치고 있었고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의 경우에는 98% 이상의 학부 학생들이 인턴십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체험 학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최상의 명문 대학이 아니더라도 일부 대학들은요, 최고의 금융이나 기술, 컨설팅 분야의 회사들에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인턴으로 배치를 시키고 있는 반면에 그런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 희망 대학이 어떤 쪽인지 어떤 쪽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문 네트워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를 보다 넓게 형성시키고자 함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대학은 많지만 굳이 비싼 학비를 들여가면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려고 하는 데에는요,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몰리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요, 모든 직업의 80%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는 바로 동문 네트워크입니다. 비록 미국 대학들의 동문 네트워크가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모든 대학들이 다 똑같은 파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동문 네트워크 파워를 결정하는 요소는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규모고요. 두 번째는 동문의 기금 액수입니다.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경우에 솔직히 최상급 명문 대학이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동문 네트워크에 관한 한 동문 회비를 내는 17만 2천 명의 활동 회원을 보유한 미국 최대의 동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학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이라든지 NYU 또는 퍼듀, UMich 또는 UCLA와 같은 대형 대학들도요, 졸업생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동문 네트워크의 파워가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졸업생들이 동문 네트워크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직접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어디에서 사는지 또는 만약에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라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의 숫자는 많은지, 동문들이 일하는 회사나 분야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리서치, 즉 연구 기회인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인턴십이나 코업의 기회가 중요하듯이 전공 분야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학원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리서치 기회나 교수가 수행하는 대학 독립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는 엄청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대학원생들에게만 주어지지 학부생들에게는 거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학부 연구에 관한 데이터가 있는지 입학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존스 홉킨스의 경우에는 학부 학생의 75%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클램슨의 경우에도 50% 가까운 학생들이 리서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학부생들이 리서치에 참여하는 비율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입학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때로는 학교에서 따로 키우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학부의 리서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메라고도 하죠. 월드만 메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전공자의 90%가 교수진들과 리서치를 완료하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입학 담당자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생들의 숫자나 비율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면요, 리서치 기회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학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로 동향입니다. 법대나 의대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문 대학원으로의 진학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법대, 의대 입학시험인 LSAT이나 MCAT 점수, 해당 대학원의 전체 평균 합격률 대 자기 학교 졸업생들의 합격률 비교, 최상위 법대, 의대에 합격한 동문 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모든 대학원이나 전문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졸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어디인지, 또는 최근 졸업생들이 엘리트 전문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입학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왜 이 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나은지 비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하기 따라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동부의 리버럴 컬리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비슷한 레벨에 있는 보도인과 콜비나 윌리엄스, 미들버리 사이에서 어떤 학교가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학 담당관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대학이 다른 비교 대학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적합한 학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대학의 입학 담당자에게 해볼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질문을 하는 것은 좋지만 간혹 어떤 질문은요, 하느니만 못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가령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뻔한 질문들이죠. 예를 들자면 학생 대 교수진의 비율이라든지 클래스 사이즈, 특정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라든가 6년 이내 졸업 비율 등은 간단히 구글링만 해도 알 수 있는 질문들로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 귀찮은 프로 질문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려가 깊고 예리한 질문은요,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뿐만이 아니라 특정 대학에 대한 지원 학생의 깊은 관심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가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임금님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궁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 소개업체에 나온 지원자와 같죠. 관심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질문하십시오. 상대방도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면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